안녕하십니까, 박건배입니다. 자, 이번 시간의 주제는요, 불평형 고장 해석에서 많이 사용되는 대칭좌표법 이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가 봅니다. 자, 이번 시간의 주제는요, 그 삼상 불평형 고장 해석할 때 많이 사용되는 그 대칭좌표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삼상 불평형 고장 그러면은 뭐 성간 단락이 났다, 그 다음에 일선 지락 고장이 발생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갖다 조금 더 편리하게 구할 수 있는 방법, 그게 이제 대칭좌표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이 방법을 써서 계산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른 방법은 뭐 생각하지도 마세요. 자, 그래서 이제 대칭좌표법에 대한 이야기를 갖다 이제 이 시간에 좀 해볼 텐데요. 뭐 이거는 불평형을 해석할 때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평형 고상에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제 굳이 이거는 그렇게 표현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불평형이다, 삼상 불평형이잖아요. A상, B상, C상이 크게 다르잖아요. 우리가 앞에서 계산했던 것은 뭐냐면은 삼상 단락고장이었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삼상 평형고장이죠. 크기가 A상, B상, C상 크기가 같고, 그 다음 위상차도 120도씩 나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정상분만 있었던 거예요. 정상분만. 우리가 발전기가 만들어내는 그 성분과 동일한 그 성분만 있었던 거죠.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등가위로 하나 그렸는데, 단상 등가위로 하나 그렸는데 뭐만 그렸냐면 정상분 등가위로만 하나 그렸던 거예요. 사실은 하나만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구분해서 정상분 등가위로라고 표현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랬던 것은 정상분 등가위로예요. 근데 우리가 불평형 고장을 해석할 때는 이 성분만 등장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성분들도 등장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삼상 평형인 경우는 얘 하나만 있기 때문에 뭐 크게 상관이 없지만, 우리가 불평형이 나왔다 그러면 다른 대칭 성분들이 있으면 이걸 다 표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또 다른 뭐냐면 대칭 성분을 갖다가 도입을 시킨 겁니다. 자, 그게 바로 역상분이나 영상분이라고 하는 성분입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 성분이 합성되면은 어떠한 뭐냐면 삼상 불평형도 표현을 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석을 할 때 이렇게 한번 해보자는 거죠. 정상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평형성분 해석은 쉬우니까 정상분으로 해석하고, 역상분으로 해석하고, 영상분으로 해석한 다음에 그 결과를 갖다 더해주면 결국 얘가 되지 않겠냐. 굳이 이 불평형을 갖다 그대로 두고 해석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쉽게 해석해서 결국 합성한 결과로 우리가 결과 넣는 게 더 편하지 않겠냐. 그게 바로 대칭좌표법 해석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뭐 이런 게 있죠. 필요의 분석이라고 하는 이론이 있잖아요. 필요의 분석. 필요의 이론에 보면 이런 그 외형파들 있잖아요. 이렇게 찌그러진 파형들 있잖아요. 이게 찌그러진 그 외형파들, 주기성을 갖고 있는 찌그러진 외형파들을 갖다가 우리가 그 자체, 찌그러져 있는 그 자체로 놓고 해석한다는 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죠? 정량적으로 정확하게 분석을 좀 하고 싶은데, 찌그러져 있는 모양 자체로만 보고는 정량적 분석이 거의 없죠. 그래서 뭐냐면 만들어낸 이론이 바로 필요의 이론이라고 좀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곳으로 우리가 분리를 좀 해보자는 이야기죠. 어떻게 분리를 했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건 이런 거죠. 이렇게 정연파, 정연파로 분리를 하는 거죠. 사인이나 코사인파를 갖다 우리가 정연파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연파로, 그 대신 뭐냐면 이게 분리를 하되 뭐냐면 서로 주파수가 다른 정연파로 분리를 할 수가 있더라는 얘기예요. 이거를 갖다가 분해를 할 수가 있는데, 어떤 찌그러진 파형도 이렇게 분리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그 주파수가 다른 정연파로 이렇게 분석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파형에 따라서, 이 필요의 분석에 따르면 이 파형에 따라 가지고 뭐냐면, 어떤 것은 뭐냐면 이게 기본파라고 이야기하죠. 이게 60Hz 파형이라면 60Hz 기본 정연파 성분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그거에 배수가 되는 그런 성분도 있을 거예요. 주파수가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배수가 3배수죠. 그러니까 우리가 3고조파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180Hz의 정연파인 성분의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더라. 여기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여기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이 두 가지 성분을 결국 또 다시 또 합성하면 또 이 파형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을 할 때 이렇게 우리가 깔끔한 정연파의 형태로 그냥 분리를 해가지고 우리가 해석의 결과를 얻고, 그래서 뭐냐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어떤 그 외형된 파형을 갖다 분석을 했더니 뭐 3고조파가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더라. 아니면 어떤 파형은 7고조파가 많이 포함되어 있더라. 이렇게 우리가 정량적으로 해석을 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이제 우리가 뭐냐면 사용하는데 훨씬 더 편리성을 주더란 이야기죠. 그 결과를 갖다가 줄 때. 뭐 이거는 뭐 피크가 많이 찌그러진 파형이냐, 이거는 뭐 피크가 막 오목하게 들어간 파형, 이렇게 말하는 거는 이거는 정량적으로 별로 의미가 없죠. 그래서 뭐냐면 이걸 갖다 분리를 해야 되죠.
외형파를 갖다 분리를 해서, 아, 이거는 이 고저파가 많아. 아, 이거는 오 고저파가 많아. 그러면, 그럴 때는 이 고저파가 이 성분이 많으니까, 이 주파 성분이 많으니까 우리는 여기다 필터를 이걸 쓰면 좋겠어. 이렇게 우리가 결정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런 것처럼요, 이 삼상 불평형도 그 자체로, 외형파처럼 그대로 놓고 해석을 하지 말고, 우리가 알고 있는 삼상의 평형 성분으로 바꿔서 결국 그걸로 분해가 된다고 하니 그걸로 분해를 해서 쉽게 해석을 하고 그 결과를 합쳐가지고 그 결과를 만들자. 그게 바로 대칭좌표법 이론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보자는 거죠. 세 개의 이제 대칭 성분. 그러니까 어쨌든 어떤 불평형도 이 세 가지 성분이면 다 분해가 가능하다는 거죠. 너무 심플하고 좋죠. 그래도 한 100개씩 안 나오고 이 세 가지 성분을 다 만들어줄 수 있다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정상분입니다. 이렇게 A상이 여기고, A상이 여기고, B상이 여기고, C상. 이렇게, 이게 정상 상회전 방향이잖아요. 그죠? 발전기가 만들어내는 정상적인 성분이죠. 그죠? 이 성분과 같은 성분이 이게 정상 상회전 성분이죠. 그래서 포지티브 시퀀스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정상 상회전 방향 꼭 헷갈리지 마세요. B상의 위치가 여기입니다. A상이 여기면. 이제 그거에 비해서 이제 불평형이 시작되면 반드시 등장하는 성분이 바로 역상분이라는 것입니다. 역상분. 자, 이거는 불평형이 시작하면 무조건 등장을 해요. 이 성분은. 자, 역상분은 뭐냐면 정상분과 다 똑같은데 뭐냐면 상회전 방향이 반대다. 그래서 네거티브 시퀀스죠. 역상. 예, 역상이에요. 예, 역상 상회전 성분이에요. 역상 회전 성분입니다. 역상 회전 성분이요. 자, A상의 위치가 여기 있고 B상의 위치가 여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 헷갈리는 사람들은 여기가 B상이라고 늘 알고 계신 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위상이 이렇게 증가하다 보니까 B상의 위치를 이렇게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자, 발전기가 만드는 것은 A상보다 B상을 120도 늦은 위치다 만듭니다. 그게 이제 정상 상회전 방향이에요. 이게 정상 상회전이에요. 자, 정상분입니다. 자, 이게 역상이라는 거죠. 자, 다 똑같아요. 자, 그러니까 크기도 같고 A상, B상, C상의 크기도 같고 120도 이상차가 나는 완벽한 삼상 평형 성분이 나왔죠. 두 개의 성분을 합치면 결국 뭐냐면 이렇게 불평형이 일단 시작되는 거죠. 역상분이 등장했다는 것은 거꾸로 뭐에 대한 반증이에요? 아, 이게 불평형이 시작됐구나. 불평형이 시작됐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불평형 보호 회전기에서 하잖아요. 그때 이제 우리가 역상분을 갖다가 계산해가지고 불평형 정도를 갖다 우리가 판별하기도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역상보호가 다른 말로는 불평형 보호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회전기에서는. 그죠? 그러니까 불평형이 등장했다. 삼상 불평형이 등장했다. 그러면 무슨 성분이 바로 나타난다고? 역상분이라는 게 나타난다. 불평형의 정도가 심할수록 역상분은 더 크게 나타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영상분은 불평형이 발생했다고 해서 무조건 등장하는 게 아니야. 어떤 불평형에서는 나타나고 어떤 불평형에서는 나타나지 않아. 이 영상분이라는 것은 옵셔널하게 나타나는 성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되게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이제 삼상 불평형을 할 때 대지로 가는 회로가 있는 회로에서는 영상분이 등장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불평형이라도 성간단락은 어때요? 성간단락은 A상하고 B상 둘이 붙는다든지 C상하고 A상하고 붙는다든지 B상하고 C상 이렇게 3상에서 2상만 붙는 거잖아요. 대지로의 회로가 형성되지 않는 어떤 불평형 구장이잖아요. 그때는 역상분까지밖에 존재하지 않아요. 영상분은 그때 존재하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이 영상분이라는 건 옵셔널하게 존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모든 불평에서 영상분이 존재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제가 그런 말씀 미리 지금 드리는 거예요. 자, 이거는 이제 하나의 예인데요. 자, 이런 불평형이 있을 때 이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는 거죠. 예, 정상분, 역상분, 영상분 이 세 가지로 분해를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이걸 합치면 다시 이제 이해가 되겠죠. 그죠?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상 한번 볼게요. 자, A상, 여기서 이제 A상이 여기죠. 여기. 요 성분이죠. 요것과 이제 여기서도 역상분의 A상 여기죠. 요거. 자, 영상분의 A상은 여기죠. 그래서 요걸 세 개 합친 게 바로 이제 이해가 되죠. 자, 바로 됐죠. 자, B상도 한번 해볼게요. B상. 자, 정상분의 이제 B상이 여기죠. 여기. 자, 한번 지우고 갈까요? 자, 여기죠. B상이죠. 정상분이죠. 자, 역상분의 B상은 여기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까지만 합쳐볼게요. 자, 이렇게 합쳐볼게요. 이렇게요. 자, 요게 이제 여기다 갖다 붙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영상분은 어차피 크기하고 위상이 다 같은 성분이에요. 그래서 자, B상의 요 성분을 갖다 요렇게 더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더하면 되죠. 자, 벡터를 갖다 합칠 때는 계속 이어서 붙이면 돼요. 이렇게. 계속 이어서 붙이면 합성이 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죠? 자, 여기죠. 여기가 그 합벡터의 크기죠. 자, 여기 되죠.
이게. 자, 시상도 한번 해볼까요? 자, 시상이요. 자, 정상분도 있고요. 정상분 요거. 그 다음에 역상분의 시상은 여기 있죠. 자, 요게 이제 이렇게 합성되면 되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죠. 영상분도 이렇게 합성되면 되죠.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되죠? 자, 합성된 결과가 이렇게 되죠. 자, 여기. 자,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얘를 갖다가 이렇게 각각 나눌 수가 있고 결국 얘를 합치면 다시 이렇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정상분 따로 해석을 하고 쉽게 해석을 하고 그러니까 앞에서 삼상단락고장 계산했던 것처럼 하나의 단상 등가율을 놓고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역상분의 하나의 단상 등가율을 놓고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영상분의 하나의 등가율을 그려놓고 해석을 하고 그 결과를 갖다 합성을 해가지고 이 결과를 얻자 이런 식의 해석 방법을 쓰자는 겁니다. 그게 이제 대칭좌표법에 의한 삼상 불평형 해석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중에서 우리가 뭐만 해봤냐면 삼상단락고장에서 얘만 하나 그려가지고 단상 등가율을 하나 그렸잖아요. 그죠? 우리가 앞에서 했던 것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단상 등가율을 하나 그렸는데 그 단상 등가율가 뭐냐면 포지티브 시퀀스를 이용한 이게 정상분만 이용한 등가율을 해석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왜? 삼상단락고장은 정상분만 존재했기 때문에 걔만 가지고 해석을 끝냈던 겁니다. 근데 왜 정상분이라 표현을 안 했냐? 정상분만 있으니까 굳이 구분해서 부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안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임피던스 맵 등가해로 그렸던 것은 바로 정상분의 것만 그렸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불평형 고상 해석할 때는 역상분이나 영상분의 것만 하나 더 그려가지고 우리가 보태면 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간단하게 우리가 끝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해석은 우리가 이제 대칭좌표법을 제가 이 시간에는 좀 설명하기 위해서 좀 장황하게 좀 설명을 해보는 거지. 이걸 갖다 너무 뭐 어렵게 깊이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결론적으로 따지면은 정상분 해석하고 역상분 해석하고 영상분 해석해가지고 그 결과를 갖다가 더해서 갖다 이 결과를 만든다. 이게 끝이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 표현법까지는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대칭좌표법에 대한 각상의 전압전류를 갖다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자, 여기는 이제 전류로만 되어 있는데 전압도 동일한 방법을 표현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A상을 갖다가 정상분, 역상분, 영상분의 값으로 이 세 가지 합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고 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 A상 기준의 표현이에요. 자, 여기가 정상분이고요. 여기가 역상분이다. 그래서 정상분은 1이라는 노테이션을 쓰고, 그 다음에 역상분은 2라는 노테이션을 씁니다. 이건 제로니까 이게 영상분이 딱 아시겠죠? 그래서 세 가지 성분이죠. 이건 A상 기준의 표현입니다. 이게 A상 기준의 표현입니다. 자, A상 기준의 표현이고요. 그럼 B상은 어떻게 되냐? 정상분은 여기잖아요. 정상분 여기니까 A의 자승이 되는 거죠. 자, A라는 연산자는 120도를 앞서게 하는 연산자예요. 자, 제1한 연산자도 있죠. 90도를 앞서게 하는 연산자다. 자, 그러니까 I1 앞에 A 자승이 있으니까 A의 A잖아요. 그러니까 120도를 앞선 위치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기가 이제 B상의 위치가 맞죠. 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정상분은요. 여기 역상분이 하나 더 있어요. 역상분은 B상의 위치 여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에서 A상 기준의 표현이에요. 여기다가 A만 곱해진 거죠. 즉, 120도 앞선 위치죠. 이렇게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요걸 갖다 굳이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요거는 굳이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죠. 연산할 때는 실제로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C상은, 자, 이렇게요. C상은요. 자, C상은, 자, 영상분은 다 크기도 같고, 위상도 같기 때문에 각상 성분 다 동일한 성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영상분에다가 이제, C상 같은 경우는 정상분이죠. 정상분의 위치는 여기가 C상이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A만 곱해진 값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역상분 같은 경우 C상이 여기죠. 그러니까 A의 A가 돼야 되겠죠. 그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다. A의 자승.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대칭좌표법 이론에 의해서 이걸 갖다가 각상을 갖다가 이렇게 대칭분 성분인 정상분, 역상분, 영상분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걸 갖다가 이제 이걸 갖다가 결국 또 뭐냐면 이 성분으로 또 이렇게 분해를 그것도 할 수도 있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합성할 수도 있지만 이 성분으로 또 합성해서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지만 또 분해할 수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예, 분해할 수도 있어야죠. 이제 이렇게도 하고 이렇게도 할 수 있어야 되겠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각각 분해해 보면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이 성분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돼 있을 때 영상분은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정상분은 이렇게 돼 있고, 영상분이 이렇게 돼 있다는 걸 갖다 거꾸로 분해해 볼 수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식을 기반으로 해서, 이 식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행렬식을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죠? 여기는 이제 앞에 있는 이 행렬은, 여기 앞에 있는 개수들, 개수 행렬이죠. 개수를 갖다 써놓고 보면, 요걸 갖다 우리가 수학적으로 우리가 풀어낼 수 있죠. 이쪽으로 역행렬을 사용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역행렬을.
역행렬로 우리가 구성을 해보면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 영상분, 역상분, 정상분을 갖다가 거꾸로도 우리가 분해하는 걸 갖다가 이렇게 계산상으로도 우리가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뭐 제가 안 보이는 게 좀 낫겠네요.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자, 그럴 때 우리가 좀 기억을 할 때, 뭐 영상분을 우리가 쉽게 기억을 할 수가 있겠죠. 각상을 갖다 다 더한 것을 갖다 3분의 1로 나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3분의 1 빼먹으면 안 돼요. 역시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은 3분의 1 빼먹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B상하고 여기를 갖다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A의 위치, 여기 A 자승이고 A. 여기 같은 경우는 A의 A 자승. 이게 좀 위치가 좀 바뀌죠. 이런 부분만 좀,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충분한 이해를 위해서 지금 이거에 대한 예를 드려봤는데, 다른 불평형의 예를 들어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불평형의 예입니다. 자, A상이 여기 있고, B상이 여기 있고, C상이 여기 있는 예죠. 확실한 불평형 맞죠? 삼상 불평형 맞죠? 자, 그럴 때 얘를 갖다가 우리가 대칭분 성분이 세 가지 대칭 성분으로 분해를 하면 정상분, 네, 여기 역상분, 영상분을 이렇게 분해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알 수가 있냐? 그러면 어떻게 알 수 있다고 그랬어요? 제가 한번 써볼게요. 자, 영상분이 이렇게 3분의 1의 IA, IB, IC를 통해서 요걸 갖다가 찾을 수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I1은요. 이거의 3분의 1이고, IA의 I의 IB, 그 다음에 I의 자승의 IC. 요렇게 해갖고 또 찾을 수 있다겠죠. 그죠? 자, 그게 이제 요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I2는요. 3분의 1의 IA의 I의 자승의 IB 플러스 A의 IC. 이런 식으로 해서, 얘를 찾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지금은, 그 찾은 그 결과, 이거라고 해봐요. 이제 이걸 먼저 알았다고 봐요. 이 세 개를 갖다, 합성해서 이제 얘들이 나오는지 한번, 제가 벡터도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리는 것 뿐이에요. 이제 한번, 해보죠. A상부터요. 자, A상이 요거죠. 자, 요거하고, A상은 이거죠. A상은 I0하고 I1하고, 이게 A상 기준이에요. 이거에 돼야 되죠. 그래서, 얘랑, 자, 그 다음 얘가 여기 있죠. 그 다음에 A상이니까 여기죠. 여기. 자, 요거. I1 여기 있죠. 자, I1. 자, 그 다음에 여기는 A상 여기죠. 요거죠. 요거. 이 세 개를 합쳐서 이게 IA가 되죠. 자, 됐죠. 이런 식으로요. 자, 그러면 이제 B상, C상도 마찬가지로 해볼게요. 자, 제가 여기다가 이게 정상분이에요. 여기가 역상분이고 여기가 영상분입니다. 자, 영상분은 다 똑같죠. 항상 성분이 A상, B상, C상 똑같죠. 자, B상을 갖다 만드는 거예요. 자, 요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요거죠. 요거. B상 성분 여기 정상분이 B상이 여기 있죠. 그죠? 요 성분이 더해진 거고. 그 다음에 역상분에서는 B상이 여기 있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더했더니 B상 맞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C상까지도 한번 해보죠. 자, C상입니다. 자, C상분, 영상분에다가, 이 영상분에다가, 그 다음에 여기 정상분은 C상의 위치가 여기 있죠. 여기 요놈이죠. 요놈 갖다가 붙여보고, 그 다음에 여기가 역상분 여기 있죠. C상이. 그래서 이렇게 갖다 붙여보면, 자, C상이 정확하게 되죠. 자, 거꾸로도 이렇게 나눌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거꾸로도 한번 해볼게요. 거꾸로도요. 자, 거꾸로 해봅니다. 자, 영상분은 자, 이렇게 찾을 수가 있다겠죠. 자, 영상분. 자, 요것만 지금 알고 있을 때 영상분 지금 어떻게 찾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상, B상, C상을 다 더한 다음에 3분의 1로 나누면 이 영상분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자, A상이죠. A상에다가, A상이 여기죠. A상이죠. A상에다가 B상 더하면 어떻게, 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더하면 되죠.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더하면 계속 더해가고 있는 거죠. 자, C상이 요거죠. 그래서 C상까지 더했더니 이게 나오죠. 이게. 자, 이거에 3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3분의 1 토막인 여기가 I0가 되죠. 우리가 I0 아까 3개 썼었잖아요. 요거. 자, 우리가 앞에서 I0를 갖다가 요거 나타냈던 거 요거잖아요.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찾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시간이니까 이거 한번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안 하셔도 돼요. 지금 이걸 해보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뭐냐면 여러분들이 대칭 좌표법이 뭔지를 갖다 좀 이해하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역상분도 한번 봐보죠. 역상분 같은 경우는 IA에다가, IA 요거죠. IA 요거에다가, 그 다음에 B상이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이거는 A의 자승이 곱해진 거죠. 그러니까 240도를 돌리면 되죠. B상이 그냥 오는 게 아니라 240도로 가야 되겠죠. 여기까지가 180도니까 더 가야 되겠네요. 그죠? 아니, 이렇게 가야 되겠네요. 이 정도 더 돌아가 240도 가겠네요. 그죠? 그러면 여기가 A의 자승의 IB 이런 식이 되는 거잖아요. 여기 부분이. 자, 그래서 요게 더해지는 거죠. 여기 이 부분. 자, C상은요. C상은
이게 오는 게 아니라 이게 120도가 더 돌아가야 되겠죠. A가 곱해졌으니까 한 120도 더하면 이쯤 된다는 거죠. 이쯤. 이게 이제 한 120도쯤 되겠죠. 그래서 요것이 되겠네요. 그래서 3개를 더하니까 이게 되는데 이거의 3분의 1이니까 3분의 1 토막이니까 이게 I2가 된다는 거죠. 역상분이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역상분, 앞에서 봤던 그 역상분이 요거죠. 지금 아까 방금 찾았던 게 요거죠. 그냥 나머지 성분들은 이제 어차피 120도 차이가 나고 회전 방향만 지금 잡으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정상분도 한번 해보죠. 정상분은 자, 요거에다가, 자, 여기죠. 자, 여기 일이 왔죠. 자, 그 다음에 이제 B상은 A가 곱해져 있죠. 지금 여기에서 120도가 가면 되겠네요. 여기겠네요. 자, 120도. 여기. 자, 그 다음에 C상은 뭐냐면 240도가 더 가야 되겠네요. 이렇게 240도가 더 가야겠네요. 240도가 더 가야 되겠네요. AA니까, 그죠? 여기 있네요, 여기. 자, 여기가 되겠네요, 여기. 그래서 더하면 이렇게 되네요. 자, 요거 3분의 1 토막이 여기입니다. 여기가 이제 정상분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불평형을 갖다가 대칭좌표법 이론을 쓰게 되면 이렇게 그 삼상 평형이면서 대칭인 그 성분으로 우리가 쪼갤 수가 있다. 3가지 성분 뭘로요? 정상분, 역상분, 영상분 3가지 성분으로 나타날 수가 있다. 자, 다만 우리가 이제 주의할 것은 뭐냐면 모든 불평형이 이 3가지 성분을 다 담고 있는 건 아니다. 자, 모든 불평형이 이 3가지 성분을 다 담고 있지 않지만 필수적인 것은 뭐냐면 이 2가지는 무조건 포함되어 있다. 정상분하고 역상분은 무조건 불평형이 시작되면 무조건 포함되고 영상분이라는 것은 포함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삼상 불평형인 전압전류 해석을 할 때 그 자체로 놓고 해석을 하지 말고, 그렇게 하면 좀 힘드니까 그러지 말고 우리가 분해를 하자. 분해를 해서 대칭분 전압전류 나눈다. 대칭분이라는 말은 여기서는 3가지 성분이에요. 정상분, 역상분, 영상분도 나눌 수 있으니까 이걸로 쉽게 각각을 놓고 해석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각각의 단상 등가율을 갖다 만들어서 해석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각각의 단상 등가율을 가지고 해석을 한 다음에 이 결과를 갖다가 합성하면 우리가 원하는 불평형의 삼상 해석이 되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이론이 바로 대칭좌표법 이론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장의 형태별로 정상분하고 역상분까지만 존재하기도 하고, 때로는 뭐냐면 정상분, 역상분, 영상분까지 존재하기도 하니까 우리가 고장 형태별로 어떤 성분까지 존재하게 되고, 그리고 합성하는 방법은 어떻게 합성하면 될 것인지 이제 그거를 이제 익히는 게 이제 본격적인 과정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삼상 평형을 갖다가 대칭좌표법으로 표현해 보면 어떻게 될 것인지 한번 보자는 겁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삼상 평형인 경우에는 정상분만 존재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똑같이 뭐 삼상 평형이든 불평형이든 동일하게 대칭좌표법 이론에 의해 가지고 3가지로 우리가 표현을 볼 수가 있으니까 한번 표현을 일단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삼상 평형이잖아요. 그때 이제 영상분하고 역상분은 안 나와야지 맞겠죠. 해보니까 0이 나오더란 이야기죠. 정상분만 존재하게 되더라 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잠깐 보면, 자, 보세요. 영상분은 이 3성분을 갖다 합성한 거에 3분의 1이잖아요. 그러면 이 3성분을 합성하면 얼마가 납니까? 삼상 평형의 경우는 0이 나오죠. 이게 0이 돼버리잖아요. 뭐 3분의 1을 해봐야 0이 되죠. 자, I2는 어떻게 되는지도 한번 볼게요. 역상분도 존재하면 안 되죠. 삼상 평형인 경우는요. 예. 자, 역상분도 삼상 평형인 경우는 존재하지 않겠죠. 자, IA에다가요. 여기에다가, 그 다음에 이걸 더합니다. 자, B상에서, 자, B상 여기잖아요. 그죠? 여기서 I의 제곱이 곱해졌으니까 이거의 240도니까 요 위치가 되겠네요. 여기가. 그죠? 요 색깔로 표현해 볼게요. 여기가. 자, 여기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C상이죠. C상에다 A가 곱해졌죠. C상에다가 A가 곱해지면 이 자리가 되겠네요. 이 자리. 여기가 C상 자리가 되겠네요. C상 자리. 여기가 C상 자리가 되겠네요. 결국 이거 더하면 결국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결국 더하면 이것도 0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나 같은 이야기가 되죠. 위치만 조금 바뀌었을, B상하고 C상이 위치만 서로 바뀌었을 뿐이지, 어차피 더하면은 결국 0이 되지 않습니까? 2개 더하면 이렇게 되고, 요놈하고 요놈 더하면 0이 되는 게 맞죠. 그래서, 정상분만 존재한다는 거. 정상분은,
더하면 0이 되지 않죠? 여기 IA가 여기죠. IA가 여기고, B상에다가 A를 곱하니까 여기 위치가 되죠. 여기. B상도 여기. A에 IB가 여기가 되죠. 이렇게. 그죠? 그 다음 C상도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다. A의 자승이니까 이 자리에 오는 거죠. 여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3배의 IA가 되겠네요. 여기 다 같은 위치가 되니까. 그죠? 그걸 갖다 3분의 1로 나누면 IA 그냥 그대로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삼상평형인 경우는 대칭좌표법 이론을 갖다 넣어봤더니 굳이 한번 해본 거예요. 정상분만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평형 고장 해석할 때만 대칭좌표법이 통하는 게 아니라 다 설명을 할 수 있어요. 모든 삼상의 성분을 갖다가 삼상을 갖다가 뭐냐면 영상분, 정상분, 역상분으로 다 분해해서 표현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분명 이제 아시겠죠? 그 중에서 우리가 해석을 하고 싶은 게 이렇게 삼상평형을 해석하기 위해서 대칭좌표법을 갖다가 사용하는 건 아니고 우리가 불평형인 일선지락이라든지 그 다음에 상간단락이 났다든지 이제 그럴 때 우리가 해석하기 용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대칭좌표법 이론을 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삼상 불평형 고장 해석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대칭좌표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